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여유있고 차분하게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 간밤에 미국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6%, S&P 500 0.4%, 나스닥 0.9%. 자, 반도체가 3.8% 급락을 했으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으로 출발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급락을 하고 또 코인 시장도 급락하고 또 금도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 나스닥, 금과 함께 트리플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매파 워시의 등장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건전통화론자 케빈 워시 전 이사를 트럼프가 공식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금, 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또 암호화폐 시장 역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도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참 변동이 커집니다.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다시 급등하는 아주 변동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하는 약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달러 강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미국 증시 급락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이제 13원 쏙 올랐다라는 더 올랐습니다, 실은. 그리고 은도 역사적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지수 조금 전에 보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 급락을 했죠. 은도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3% 급락을 했고 금과 은 가격도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자, 그러면 현재 미국 경제가 신뢰를 잃은 상황인가? 그리고 XRP 리플과 금값도 같이 추락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가? 케빈 워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케빈 워시가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뒤흔드는 그런 아주 강한 매파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이 한 사람의 등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군 증강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격 임박설 이것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니까. 그러면 월요일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서도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자, 암호화폐 줄줄이 검은 금요일을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자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전후한 상황인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바닥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락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전 저점을 다 깼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전 저점을 좀 깬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깼습니다. 여기 전고점 일봉 상황인데요. 일봉에서 전고점을 깼어요. 자, 전저점을 깼어요. 전저점을 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순간적으로 한번 위로 튑니다. 한번 위로 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깨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고점을 깰 때도 마찬가지고 고점을 깨면 순간 급락이 나왔다 다시 슈팅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전저점을 깨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아래로 빠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이고 그리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봉 차트 전저점을 깼죠. 이렇게 깼어요. 깼는데 아래 꼬리를 닫고 반등한단 말이에요. 이 패턴은 이제 트라이앵글이거든요. 트라이앵글은 뭐냐?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삼각 밴스 패턴이라고 삼각 반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고 순간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인 그런 하락 패턴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요. 11, 12, 1월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점점 저점을 잡아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더리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전저점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을 넘겼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죠. 전저점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저점 지지력이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리플은 삼중바닥을 만드는 상황인데 리플 차트가 제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리플 차트가 좀 불안하긴 해요. 하락을 해도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리플 차트예요. 리플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윗골이 길게 달았죠. 그 길게 달고 아래로 미는 힘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워시가 연준 의장에 오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독이 될지 악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시 암호화폐 인식이 단순한 반 비트코인을 규정하기 어렵다. 이것을 함께 보시죠. 2015년 공개 발언에서 비트코인을 돈인 척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평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기에는 가장 새롭고 멋진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장 규율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암호화폐론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밤 지금 미국 증시 하락과 또 암호화폐 시장 하락, 금 시장의 하락은 이 사람의 등장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불안감 이슈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내년 성장률이 0.4%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느니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세계 유리 GPU 기업 공급망을 뚫었다라는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주한 내용이 있는데 이 수주 내용을 통해서 삼성전기가 기판 사업에 중대 변곡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GPU 기업 N사에 NV 스위치용 FC BGA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수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26만 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150만 닉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투톤만으로도 6,000표가 가능하겠죠. 물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가 3.87% 하락했으니 월요일 시장에서는 급락 출발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SK하이닉스는 1,090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16만 원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월요일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종목에 의해서 6,000피가 가능해질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무장 계획 힘입어서 이제 유럽 방산 탑10이 연초 19.78% 수익을 거뒀다라는 내용인데 방산시장, 유럽도 좀 방산시장에 괜찮죠. 증시가.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 쪽이 괜찮을 겁니다. 월요일은 방산과 그리고 석유주 또 그리고 음식료 공유 이런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쪽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석유 쪽 흥구석유 또 한국석유 또 S-오일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봐야 되겠죠. 대성산업이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값은 치솟았습니다. 간밤에는 급락을 했지만 은현물 ETF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 서학개미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여기에 동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려다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현재 주식 계좌가 1억 개가 넘었답니다. B2 30조 돌파했고 예탁금도 100조 원 넘었다. B2가 돌파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예탁금도 함께 보세요.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B2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B2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예탁금과 같이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다만 30% 룰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탁금 대비 30% 신용잔고가 30% 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25에서 29%는 좋지만 30%를 넘어서 예탁금 대비로 신용잔고가 30% 넘게 되는 이런 현상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150만 원 간다라는 그런 발표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30조, 2025년도 47조에서 올해 135조, 그리고 내년에 147조예요. 추정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658조예요. 여러분 100조 정도 기록하면 130조면은 1300조여야 퍼가 10이죠. 퍼가 6.8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퍼가 10인 상황까지는 가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럼 현재 658조니까 현 구간에서 40% 상승 가능성은 있죠. 93만 원에 40%. 그럼 130만 원 정도, 130에서 140만 원 정도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해도 무방하다라는 전망입니다. 130만 원, 저는 150만 원은 좀 거품이라고 보고 한 130만 원 정도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증시 스케줄에서 단기로는 어렵겠지만
지정학적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국 춘절이 임박하다. K뷰티에 옮기돌까. 자, 2월 중순 설 연휴 전으로 이제 중국 춘절이 임박한 만큼 K뷰티 소비재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도 오르고 코스닥 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는 가운데서 사실 이런 그 K뷰티, 소비주,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류기기나 화장품 등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춘절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쪽 소비재와 화장품, 의료기기를 눈여겨보시죠. 자, 둔쪽구는 달콤에다 주식은 쓰다. 자, 흥국 F&B 얘기입니다. 주점크 때문에 상한가로 흥국 F&B가 상한가에서 17%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상한가 따라잡기도 나름입니다. 한국 F&B가 차트 상에서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항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 급락을 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되죠. 주봉에서 240주선입니다. 여러분 주봉과 월봉에서 중장기 이평선인 120선, 240선 이런 데는 주의를 해야 돼요. 240주선에서 하라 그랬죠. 디폴트 값에서는 240주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40주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240주선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평선 여기 기간에서 보시고 240주선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거를 설정을 바꾸세요. 디폴트 값은 120까지밖에 없어요. 5, 12, 20, 60, 120.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40주선 추가하세요. 다른 기간을 빼서라도 240주선 꼭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항이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호재가 있더라도 기술적인 상황에서 어디가 저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K뱅크가 이번에 3수 만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2월 2일부터 6일 사이 인터넷 전문의 K뱅크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천만 주고요. 자, 이번에 상장 도전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부터 추진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만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K뱅크 상장과 관련해서 K뱅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K뱅크 관련주 하면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로봇주 지금 사도 될까?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빠르게 알아보죠. 로보티즈가 로봇 손과 관련한 종목인데 자, 로보티즈가 현재 상승 패턴을 계속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고점을 만들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1, 2, 3, 3봉 패턴을 만들어서 글쎄요 여기서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작년 영업이익이 좋긴 했는데 그러나 내년에 225개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현재 4조 9천억의 시가총액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현재 5조 가까이 이르는 이 시가총액은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티즈를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유진로봇 볼까요? 유진로봇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신고점을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 영업이익이 물론 미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휴림로봇도 급등을 했고요. 휴림로봇도 급등을 해서 26,800원까지 올랐는데 시가총액 이제 1조 7천억입니다. 이 종목도 매출액은 1,000억대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너무나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다면 한번 멈춤을 해야겠죠. 일단 로봇주는 저는 이제 멈추자.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왜 상승했는가? 자,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입니다. 전력망이 왜 늘어나죠? 수요가 늘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서 전력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구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 그리고 방산 쪽, 또 우주항공 쪽 섹터에 필요하죠. 근데 구리 가격이 오르면 왜 구리 관련 종목이 오르느냐? 판가의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미 구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팔려고 할 때 그 오른 가격이 판매 가격의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금과 은과 구리, 이제 원자재가 최근에 상승했지만 좀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장기로는 구리 가격이 괜찮다. 구리는 괜찮다. 구리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시간 외에서 올랐던 10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덕양에너젠 상장 이제 1일차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2일차가 되겠죠. 덕양에너제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원료로 해서 고도 정제 공정을 통해 순도 99.99%의 고순도 산업용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 시가총액이 8,600억,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정도입니다. 매출액 1,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60억. 근데 시가총액 8,600억.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크게 관심 없습니다. 너무 관심을 저는 안 갖겠습니다.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 계양전기 우선주인데요. 경쟁 우선기준 다 패스하겠습니다. 케이스 인더스트리 기계 장비 쪽인데 거래대금 1억 6천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자, 소형주인데 케이스 인더스트리는 가야 될 길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차트 안정적이고요. 121선 뚫었고 바로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를 목표 타점으로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우 아이비 투자사입니다. 벤처 투자사, 나우아이비가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데요. 1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1770억인데 적정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우아이비 월봉, 주봉 다 저항대 왔다고 봅니다. 저항대 뾰족 저항까지 돌파했다가 뾰족 저항이 걸쳐 있는데 저는 나우아이비 이제 관심을 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정 시총이 왔다. 그리고 저항대 왔다. 정에서 바로 클라우드 이 뾰족까지 딱 왔으니까 이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가 상한가 도달했다가 약간 밀렸었습니다. 상한가 도달했다가 밀렸는데 그러나 시간 외에서 그 공간을 다 채우면서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삼표 시멘트 월요일 시초가부터 뜨고 시작하겠죠. 지수는 하락을 하더라도. 삼표 시멘트 월봉에서 보니까 가야 될 자리가 딱 있네요. 상승했을 때 바로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이 가격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해서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죠. 삼표 시멘트가 상한가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는 삼표 시멘트 자회사 삼표 레미콘이 보유한 토지에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설 부분에서 토지가 이제 토지가가 올라가겠죠. 장부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가총액 9천억인데 1조까지 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가가 약간 약하게 뜨면 들어가 볼 만하다. 삼표 시멘트는 월봉의 목표가 있으니까 월봉 목표 저 자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보다 아래에서 출발하면 들어가 볼 만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경인양양을 보겠습니다. 경인양양은 히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 이제 화학 산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 개발을 하고 있죠. 전자제로 사업, 반도체 소재 국산화, 그리고 히토류 사업도 하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자, 경인양행 100억,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가총액 2천억입니다. 저평가 기업이죠. 자, 월봉에서는 가야 될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인양이 지금 매수보다는 눌러줄 때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알트라는 회사, 이 회사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새내기 종목인데요. 산을 만들었죠. 하산하고 다시 올랐는데 지금 지지받는 위치가 딱 21선 부근입니다. 선행스팬입니다. 21선이 아니라 선행스팬 부근입니다. 이 구름층 보이시죠? 이게 선행스팬 자리인데요. 재작년도 153억의 영업이익, 작년도에 100억대 영업이익, 시가총액 1100억. 괜찮은데요? 알트. 회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모바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키즈용 스마트폰, 미디어 사업 부문, 셋톱박스 개발. 자, 이 회사 새내기준인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지지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 월요일 시초가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어쩌면 매수 안내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보겠습니다. 대성산업 에너지 쪽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성산업 에너지 쪽이거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잠깐 보자면 대성합동지주 합병했고 또 다큐브 냉열 구역전기 사업 관련 자회사 설립했고 그리고 전력발전 LNG 기반 집단 에너지 설비 전기 열스팀 생산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쪽인데 또 영업이익도 상당히 괜찮아요. 200억대 영업이익, 작년도에 173억 200억대 영업이익. 차트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딱 보이죠.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입니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드는 패턴이죠. 자, 컵 만들고 핸들을 만들면서 여기 클라우드까지 딱 도달할 수 있는. 대성산업이 조금 오르고 시작하면 대성산업도 괜찮습니다. 자, 월요일 대응해 볼 만한 종목 알트 대성산업 두 종목 찾았습니다. 자, 인버스. 이 인버스는 코스닥 1억 원 선물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1억 원 선물 인버스인데 자, 인버스가 바닥에서부터 월요일은 상승하겠죠. 월요일은 하락 출발할 거니까 인버스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바닥권에서 한번 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CIS까지. CIS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인데요. CIS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죠. 593억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500억 가까이 시가총액 1조인데요. 2차전지 전고체 대표 종목인데 더 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CIS 월봉을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오를 것 같아요. 조금 상승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CIS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자, 월요일 대응해 볼 만한 종목 두 종목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성산업 시초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께 추천 안내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트와 대성산업 두 종목 시간외에서 발굴해낸 종목입니다. 예, 다음 주 장을 대응해 보자는 차원에서 미국 상황, 그리고 원자재 상황, 그리고 또 금리 상황, 환율 상황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대되는 대응해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도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